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욱이 가장 불편해하는 코너, 철학 코너 지금 출발합니다. 철학. 자, 네. 최욱을 자꾸만 무시한 듯한 교수법으로 네. 요즘 인기몰이하고 있습니다. 박구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짧게 좀 하세요. 지난주에 너무 길게 했었어요. 오늘 시계를 놓고 하겠습니다. 예. 네. 최욱 좀 그만 무시하고요. 맞아. 그거 원래 그 무시법이 아니고 문답법이라고 그래요. 아, 문답법이에요? 네,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벌써부터 좀 두렵군요. 네. 제가 뭐 살짝 네. 듣기로는 뭐 선한 정치인과 악한 정치인 구별법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준비하셨다던데. 있는데 우선 좀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철학이란 게 진리의 벗 또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돼 있고 친구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럼 진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진리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 그러면 존재하는 건가? 음. 예를 들면 최욱 씨 자체가 진리일 수 있나요? 최욱 씨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저의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하죠. 네. 너의 진짜 모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진짜 모습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로 네. 있나요? 따로 진짜 내가? 진짜가 진짜 내가 따로 있나요? 없다. 참된 내가 따로 있나요? 없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진짜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마이크는 진짜인가요? 진짜죠. 그거는 진짜입니다. 아, 그건 이게 진짜야. 진짜입니까? 저희가 진품으로 샀습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죠. 예. 있잖아. 그러니까 팩트란 것하고 진리란 건 다른 거예요. 다르죠. 아. 그것은. 여기 있다는 게 팩트인 것이지 네. 여기 있다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가 있음으로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크가 있다는 명제가 진리인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마이크 자체가 진리인가? 아, 명제가 진리죠. 그렇죠. 네. 우리 성우님 동의하십니까? 이해해서, 예, 이해해서. 네. 명제가 진리. 여기에 마이크가 있다는 그 명제가 명제가 참이다. 참이다. 다시 말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진리론에. 네. 그러니까 현대 이전에는 그런 진리론을 인류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현대 이전의 진리론은 핵심은 여기 있음 그 자체가 진리냐 아니냐를 물어봤어요. 항상. 아. 그게 우리한테 습관이 남아 있어서 아. 지금도 지금 내 모습은 진짜 나가 아니야. 어딘가에 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찾아가는 진리의 여행, 나를 네. 찾아가는 뭐 인문학의 여행. 예, 맞아요. 찾아가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나의 자아 발견 자아 발견. 하셨어요? 자아 발견은 아직까지 못했어요. 자아 발견하라고 했던 선생님들 발견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아직 살아 계시던데. 좋았어요. 네. 아, 연세가 네. 많으시니까. 자아가 발견하려면 어딘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딘가 존재하나요, 내가? 존재하지 않죠. 내가 어딘가 존재하나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물음들을 네.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최욱 씨가 그랬잖아요. 이 마이크,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가 진리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이크가 있다는 이 명제가 진리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인식론이죠. 네,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이 마이크는 여기에 있다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검증하죠?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또 검증하느냐. 그렇죠. 아, 그건 하나의 또 숙제가 될 수 있겠네. 예. 어떻게 검증할까요? 존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검증할 네. 것이냐. 아니, 명제가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제죠. 명제가. 다른 명제 좀 쉬운 명제를 해볼게요. 어. 최욱 씨는 지혜롭다. 최욱 씨는 지혜롭다. 지혜롭다. 라는 명제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네. 우리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지금 와, 이거 아마 어렵다.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한번 최욱 씨가 지혜롭다는 명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참이다 거짓이다. 예. 참이면 왜 참, 거짓이면 왜 거짓이냐 이거죠. 아, 이거 어렵네. 그럼 어떻게 어려운데.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면 지금까지 네. 배운 걸 종합해 보면
지혜롭다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네, 기준을? 그렇죠. 기준이 그렇죠? 필요한데. 그럼 기준이 뭘까 할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을 보고 평가하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말과 지금까지 행동. 있어왔던 쭉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쭉 최욱이가 해왔던 것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태 파악 능력이 있는가, 분석 능력이 있는가, 네. 이해 능력이 있는가, 예. 비판 능력이 있는가, 검증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네.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욱 씨는 지혜롭다 또는 지혜롭지 않다. 않다라고 판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판명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명하는 것은 일반적이긴 해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봐. 그 기준의 정당성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의 정당성을 물어보면 또 기준의 정당성 또 물어봐야 되죠. 계속. 그렇지. 계속 계속해서. 들어가지. 어. 예. 그렇지 않을까요? 네. 계속 들어가죠. 자, 끝이 그러면 없을 것 같아. 예. 또 한 가지 더 어려움이 나와요. 네. 우리는 지금 기준을 물어보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사실과 어떻게 비교하냐는 거죠. 실제 최욱이하고 기준을 놓고 이 명제를 비교할 때 무엇이 기준이어야 돼요? 이 최욱 씨, 이 우리한테 보여진 실제의 최욱, 사실로서의 최욱 이게 기준이 돼야 되겠잖아요. 네.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사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음. 사실에 이것은 마이크다라는 이 명제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실이 기준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에 부합하면 이 명제가 참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에 접근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최욱 씨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욱은 지혜롭다. 지혜롭다 좀 어려워. 어려워요. 정직하다로 정직하다. 갑시다. 네. 오케이. 네. 정직하다로 갑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최욱이 한 발언들을 봤더니 네. 거짓말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들이 있어. 네. 예를 네. 들어. 네, 있어.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또 있어. 어. 네. 그 양을 이분들이 측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최욱 정직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판단을 하죠, 우리가 다. 예. 하는데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최종 근거가 뭐냐 이거죠. 최종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그것을 사실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가 기준이 돼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로 접근할 수가 없어. 없다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 이제 공부를 좀 해본 분은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네. 아, 이 사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상이구나. 네.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실인 거지 실제 사실은 접근할 수 없다. 예. 어떤 과학자도 네. 그렇죠. 네. 어떤 초인적인 사람도 네. 사실 그 자체는 접근할 수 없어요. 네. 다만 이렇게 사실에 준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 최욱 씨는 정직하다. 이 명제를 가지고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중립적인 우리는 다 주관적인 거냐. 우리는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중립적인 사람이 이 사실과 이 명제의 부합 여부를 관찰하기로 하자. 네. 저 중립적인 사람을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립적인 사람 다시 무시하면 다시 의심하면 또 다른 중립자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계속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아까 없네. 기준을 물어보신 데가 똑같은 거예요. 예. 기준을 물어보는 거와 똑같이 중립자를 찾는 것, 최종 근거를 사람에 찾는 것도 똑같이 무한소급에 빠져요. 네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음. 현대 사회는 뮌슈하우젠 트릴레마에 빠진다. 모든 진리를 검증하는 절차는 참 어렵죠. 뭐라고 네. 했어요? 트릴레마. 네. 민신하우젠 트릴레마. 트릴레마. 이 말은 둘 다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처음 트릴레마라는 들었어요. 말은 딜레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답이 아닌 경우거든요. 예. 트릴레마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셋 다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트릴레마가 예,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되게 우리 대화할 때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우리 집 부자야?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아니 부자 아니야. 우리 집 부자 아니야? 왜 부자가 아니야? 차도 없고 집도 없어. 왜 차가 없고 집이 없어? 이 새끼야. 얘는 이제 쫓겨나죠. 이렇게 네. 하면서 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혼내야죠. 예. 엄마 우리 집 부자야? 아니 우리 집 가난해. 왜 가난해?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어? 아빠가 돈을 못 벌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리를 계속 물어봤을 때 세 가지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첫 번째 뭐냐? 네. 엄마가 할 수 있는 태도 중에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엄마 우리 집 부자야? 아니 우리 가난해. 왜 가난해?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왜 가난하냐니까?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냐니까? 가난하니까. 돌고 돌아. 이런 걸 순환 논증이라고 그래요. 순환 논쟁입니다. 순환 논증. 순환 논증. 예, 계속해서 지금 두 개 가지고 돌리니까 두 개로 돌려 돌리니까 쉽게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진리 체계는 이걸 100개 가지고 돌리면 알아들 수 있을까요? 내가 순환되고 있는지?
그건 못 알아채지. 못 알아채죠. 못 알아채. 그러니까 100개는. 대부분의 진리 체계는 이 순환 논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100개로 돌려막기 하는구나. 그렇죠. 계속 100개 돌려막기 하면 100개로 아. 못 알아채. 못 알아챕니다. 2개는 알아채. 예, 2개는 누구나 다 알아채는데 그렇지. 100개를 돌리면 누구나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채. 예. 100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한 방법은 뭐냐? 무한히 가는 거예요, 같이. 이걸 계속 악무한이라고 그래요. 뭐요? 악무한. 무한은 악무한. 무한인데 좋은 무한이 아니고 나쁜 무한이라고 그래서 나쁜 무한, 악무한에 악무한. 빠진다 그래요. 어. 세 번째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하는 방법인데요. 그만해라. 때려. 그만해. 입틀막으로 가는 게 제일 이틀막으로 편하지.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해. 예, 이틀막 가는 거. 이건 예. 네. 특정한 이게 이제 되게 수학적인 게 그런 거예요. 음.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는 공리로부터 딱 공리를 정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이전에는 묻지 마. 아. 자, 수학 그걸 약속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약속이라고 우리가 하는 정의라든지. 거죠. 정의라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아무 답도 안 나온다 해서 이 정의라는 게 생기고 그렇죠. 약속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최종 근거는 뭐냐면 이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진리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다. 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리퍼런스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러니까 최종 근거는 나야. 네. 내가 생각한다는 게 유일한 근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은 내가 생각한 것이다. 음. 또 내가 생각했는데 단순히 코기토란 말 들어봤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렇지.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잠깐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할까요? 존재하니까 생각할까요? 존재하니까 생각.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할 거예요. 존재하니까 생각할까요? 네.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할 거예요. 존재하니까 생각하죠. 네, 당연하죠. 뇌가 있어야 됩니다. 존재하니까 네. 생각하죠. 뇌가 있어야 뇌 활동으로서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이죠. 그렇죠? 예. 이게 또 빠짐이 계속. 네. 악무한. 그렇지. 그것도 네.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칸트란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란 철학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생각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진리의 판을 내가 짜기 때문에 진리가 내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유일하게 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이 필요해. 오늘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하늘을 보잖아요. 네. 그런데 하늘을 본다는 걸 의식하고 하늘을 보는 사람과 네. 그렇지 않고 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식인이 된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뭐냐? 의식하는 거야. 의식하는 거예요. 뭐든지 의식하는 거야. 의식하는 거다.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거는 그렇죠. 지식인이 아니야. 의식하는 거야. 그렇죠. 모든 거를 다 낯설게 봐야 돼. 그렇죠. 그래 나는- 의식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럼 나 모든 진리의 최종 근거로서 네. 생각하는 나, 의식하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죠? 최욱 씨는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 나, 이 모든 그- 진리를 구성하고 조율하고 하는 나. 외부. 최욱 씨 밖에 있어요? 진리의 외부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죠. 자, 나는 어디에 있나 도대체? 네. 요즘 정치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디 계시냐?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지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네, 나는 어디 있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딘가 존재하나?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 팟빵 매불쇼에서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내 몸 안에 있나 바깥에 있나? 내 몸 안에 내가 있어? 내 몸 바깥에 내가 있어? 몸 안에 있죠. 안에 있어요? 안에. 몸 안에. 그러면 우리 성우님 보고 자기를 네. 지금부터 소개라고 시간을 줘요. 네. 그럼 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누구라고. 네. 네. 나를 소개할 때 내 몸 안에 있는 걸 소개해요? 바깥에 있는 걸 소개해요? 바깥에 있는 그렇죠. 거. 방금 반박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내가 관계 맺어온 그 관계의 집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관계를 맺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맺으면서 내가 하는 행위와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이 나를 형성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발언한 게 있잖아요. 발언한 게 있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는 그 발언의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발언은 나하고 관계없고 남의 발언은 관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정치인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지. 네. 이 좌우가 없어요. 이게. 좌우가 없어. 너무 심각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면 조건 음악 필요가 있다. 네. 당신이 어디 있는가? 네, 내가 당신이 어디 말한 있느냐? 발언 속에, 음. 당신이 맺어온 관계 속에 있다. 네, 발언과 관계 속에 네 내가 몸속 있다. 어디 뒤져봐도 네가 나오지 않아. 음. 네 몸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말한 발언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발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네. 이 내용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과하면 용서 받는 거죠 서로. 네. 그게 합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현대화라는 말하고 가장 어울리는 말을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대화. 현대화와 가장 어울리는 말이 네, 무엇이냐? 이거 뭘 현대화라고 하냐 이거죠. 무엇을 현대화라고 무엇을 하느냐? 현대화. 어. 우리 현대 자동차가 처음에 현대 회사를 만들 때 네. 그 붐이란 말이에요. 붐. 그 현대화. 무엇을 어떻게 현대화냐 이거죠. 가장 현대화라는 말에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어울리는 말 뭘까? 사회화. 사회화. 사회화는 너는 안 멀었다. 너는 이게 나와의 차이야. 그래 그러면은 뭐 무슨 정답을 말도 갖고 해보면 해봐요. 좋아요. 예. 해보세요. 현대화. 현대화. 현대화에 가장 가까운 말. 뭐 이명박화 뭐 많이 올라오거든요. 정주영화 많이 올라오는데 네. 근대화 많이 올라오는데 근대화, 선대화는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인데 지금 얘네들도 지금 완전히 지금 멘붕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네. 뭐 제대로 돼 이 컨닝할 만한 게 없어. 그래 뭔데 빨리 우리는 얘기해봐봐. 네, 우리는 네. 오랫동안 현대화를 네. 서구화로 이해해왔습니다. 서구화로 서구화? 이해왔어. 예, 서구화. 그렇게 이해했잖아. 솔직히. 서구화. 그러니까 서구화가 하는 것이 현대화였어요. 그거 음. 가장 앞에서 그걸 추진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 옳든 그르든.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더 이상 서구화가 현대화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 세대가 아마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20대는 30대는 거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스스로가 현대화되는 게 서구화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죠 지금. 네. 네. 아마 최욱 씨도 그렇게 지금 생각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죠. 네. 아니, 받았고. 미국계 최고라고 했었거든요. 나이키 보면 환장했죠, 나이키에. 네. 나이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현대화가 서구화는 아니지만 합리화란 말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아요. 합리화. 합리화. 예, 뭐가 합리화된다는 거예요. 합리화. 합리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니까 매일 일신 우일신 한다고 들었잖아요. 네. 그게 현대화 가장 핵심인데 일신 우일신 할 때 그 핵심 중에 기준이 뭐냐면 합리화예요. 그러면 합리화가 뭐냐는 거거든요. 합리화가 무엇이냐? 모든 영역에 따라서 합리화를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네. 첫 번째, 네. 과학에서 합리화란 뭐죠? 과학의 합리화는 과학에서는 무엇이냐? 어떤 명제를 합리적이라고 하냐 이거죠. 음.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이라고 말하냐 이거죠. 과학에서는. 과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너. 제가 대답해요. 한번 해봐. 과학에서는 네. 내가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반박이 나와. 음. 내가 잘못했어. 음. 그게 바로 아, 합리합니다. 그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 네. 네,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이지, 조건이긴 하죠. 그거는. 오류 가능성은 그러니까 과학적 명제의 조건은 따질 수 있는 조건은 오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네. 오류 가능성이 없는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예요. 네. 과학에서는. 네. 그러면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전제 조건이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지. 어떤 과학적 명제가 합리적이라고 이 사람은 합리적이야. 최욱 씨가 뭐 주장을 했는데 네. 과학자들이 보기 합리적이야. 그때는 이거 뭘 보고 합리적이네. 합리적이냐 이거죠. 빨리 대답해 최웅님. 뭐 합리적이냐 이거죠. 뭐가 합리적이냐? 네.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 네, 논리적 모습이 없는 건 네. 그것은 대체적으로 저희처럼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네. 그것은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증명 가능한 그렇습니다. 것. 맞죠? 그렇습니다. 맞지? 증명 네, 증명 가능한 가능한. 것. 맞지? 그래요? 당황하네. 그렇지, 당황했어. 증명 가능한 것이야. 그렇죠. 증명 가능한 것, 어. 입증 가능한 입증 거죠. 가능한 것을 입증 가능한 과학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증명 합니다. 가능한 거. 이 말은 그렇지. 입증 증명 가능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증명 가능한 거잖아요. 네. 반복돼야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명 가능하다는 얘기는 곧바로 예측 가능하다는 걸 의미해요. 예측 가능하죠.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계산도 가능해야 돼요. 계산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계산 가능성, 증명 가능성 한 쌍이에요. 네. 이것이 있을 때에만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화.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과학적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경영에서는 무엇을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경영. 네. 경영에서는 안 읽는 거. 네. 돈 아니 같은 그렇지 거. 안 읽는 거. 어. 네. 뭐죠? 그게 그렇게 안 돼? 네. 이게 참 안타깝네. 뭔데요? 경영은 무엇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지. 아니니까. 이익을 창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 유용성이에요. 아이씨. 효율적이다, 유용하다. 그렇습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공리주의를 한번 공부한 적 있잖아요. 네. 공리주의 나를 공부했었는데 네. 그러면 관료 행정이나 법, 그러니까 관료 행정 체계나 법의 합리성은 뭘까요? 어떨 때 합리적일까? 법은 법? 관료 행정 체계는 특히 법보다는 행정 체계는 행정체계. 예. 행정체계의
합리성은 무엇이냐? 네. 이게 법 조문 내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네. 법 조문의 시스템. 합리성은 뭐냐?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건 시스템이 들어가는 이게 거예요. 잘 안 되나? 아. 동호 반복이에요. 그래서 아. 잠깐만. 모두에게 시스템이 뭐야? 그러니까 체계. 체계가 그래, 뭐야? 그 계속 시스템. 이렇게 하는 반복이야. 거예요. 동호 반복. 모두에게 네. 공평한 것. 아니 그건 좀 더 근원적인 거고. 그런 쪽이야, 난 자, 너무 그런 행정 쪽이었나? 체계의 핵심은 관료들이잖아요. 네. 관료주의인데 이때 합리화는 내적 정합성이에요. 내적 정합성. 정합성. 정합성?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행정을 한다고 쳐봐요. 네. 행정하는 공무원은 제일 먼저 예산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을 쓸 때 이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거를 어디서 찾죠?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예산에 내가 예산을 쓸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있어야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로부터 예산의 마지막 영원 처리할 때까지 다 앞뒤가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네. 앞뒤가 맞아야 돼. 자, 자기 안에서 맞으면 돼요. 네. 제가 군대에서 행정을 했는데 행정을 그때 행정병을 하고 나서 행정을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실제는 아닌데 앞뒤만 맞으면 감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행정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이 내려왔어요. 나는 예산을 본 적이 없어. 네. 20만 원이 분명히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음. 관심사병을 위한 돈으로. 네. 근데 돈은 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우리 상급관이 나보고 이걸 영수증 처리하라고 그래요. 받았다 하고 썼다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써야 되잖아요. 뭔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하고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하지 중요해요. 않아. 앞과 뒤만 맞으면 앞과 돼. 뒤가 맞아야 돼요. 20 받았고 20 썼다 하면 앞뒤가 맞잖아. 맞으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돼. 법적 근거가 있으면 돼요. 예. 증거가 있으면 되고. 증거 네. 있고. 자, 그래서 끝났잖아요. 네. 네. 자, 그러니까 관료적 합리성이란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관료적 합리성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안에는 합리적인데 네. 뭐가 문제죠? 외부에서. 현실하고는 어느 순간 점점 멀어져요. 특활비야. 점점 특활비. 멀어져. 검찰 특활비 맞죠? 맞죠? 점점 멀어져. 예, 멀어져. 그래서 네. 관료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네. 관료주의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쇠창살로 된 감옥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아, 고립돼. 공무원이 보기에는 내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고 나는 음. 완벽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네. 그런데 세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 멀어. 네. 특활비. 너무 거리가 멀어. 자기들끼리 특활비. 너무 합리적인데. 특활비. 자, 이럴 때 이런 체계로 가면 그 사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의 특활비. 그럴 때 이걸 이 내부적으로는 완벽한데 이 완벽한 내적 정합성을 갖는 체계를 한 번씩 깨트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깨야 돼. 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출직을 뽑는 겁니다. 아. 선거를 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야, 선거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어렵게 돌아 왔어. 막스 베버 간얘기고요. 막스 네. 베버가 막스 그 얘기를 간얘기고. 했구나. 그러니까 관료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합리화됐어요. 내적 정합성에 의해서 내적 정합성과 앞뒤가 아까 말했던 맞으니까. 네, 그- 특활비. 야, 이제 이해되기 특활비 시작했어. 100억 줬어. 100억 다 썼어. 없어. 앞뒤 맞아. 맞아. 다 다 맞잖아. 맞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정한 집단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어. 선거를 통해서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야 네. 돼. 선거를 통해서 깨트려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선거를 통해 깨트린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들이 이제 법과 도덕 우선 정치 이전에 법과 도덕에서 합리성이란 뭐냐 이거죠. 네. 법과 도덕에서 합리성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중 핵심이 뭘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의 법과 현대 사회의 법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전통과 현대. 네, 전통적인 사회의 법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도덕. 그러면 선생님과 네. 네. 제자, 네. 부모님과 자식, 네. 남편과 아내가 네. 각자 역할에 따라서 다른 도덕 규범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인 거예요. 전통이야.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 옛날 방식. 두사부일체 이런 거 아. 옛날이라고. 역할 중심의 도덕 체계가 그렇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현대 사회의 도덕적 법적 규범의 원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어릴 때부터 학습 때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살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할 때는 그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 합리적인 도덕 규범과 법 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네. 원칙은 뭐냐? 네.
공정성이에요. 공정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공정성. 아까 맞다고 말하기 자존심 상해갖고 돌고 돌아온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공정. 지난번에 제가 처음 와서도 네. 정치와 도덕의 관계 설명했는데 네. 법에서는 지금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말 많이 해요. 아니 조국 씨가 범죄자인데 왜 사람들이 지지하냐 이런 거 네. 하잖아요. 네, 네. 많이 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씨나 한동훈 씨를 볼 때 사람들은 누가 도덕적이냐 이런 걸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다 다를 수 현대 있죠. 사회의 도덕적 법적 규범의 최종 뿌리에서 보면 공정성이 훼손된 거예요. 공정성이. 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이 법이 누구에게나 공동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그렇지. 지금 조국 신당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해요. 망했을 거야. 이미 망했어요. 네. 사람들은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조국 씨가 막상 나와서 발언을 해보니까 조국 씨가 나와서 막 발언하니까 네. 그래? 우리가 지금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어? 나한테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조국 씨에 대해 비판했던 나의 도덕관이 공정한 거야? 나한테 적용해보면 공정한 거야? 조국 씨한테 들이댔던 잣대를 나한테도 들이대고 내 친구한테 들이대고 내 부모님한테 들이대면 공정했던 거야? 그런 의심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사회가 공정한 잣대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하겠군요. 그렇죠. 아니 의심하는 사람 일단 의심이 의심하는 커진 사람. 거예요. 그동안에는 워낙 광폭 막큰 혈안이 불어오니까 네. 자기 반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국 씨가 나와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래 조국 씨한테 적용했던 법률 도덕적 규범들이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해 보자는 거죠. 나한테도 한동훈 씨한테 가기 전에 네. 나한테도 적용해 보면 우리 부모님한테 적용해 보면 내 친구한테 적용해 보면 이게 맞는 건가? 네. 라고 하는 공정성 가장 핵심 중 핵심인 거예요. 그럼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잣대로 봤을 때 네. 공정한 잣대로 범죄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비판하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도덕이 정치를 압도하게 되면 그건 도덕. 전체 주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처음 했을 때. 네. 전체 주가일수록 도덕이 정치를 압도해요. 음. 그러면 정치를 압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정치는 어떤 걸 합리적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정치는 어떤 걸 지금 합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네. 정치에서는 어떤 걸 합리적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정치. 왜 정치에서는 조국 씨 같은 분을 다 자기 생각하에 범죄한데 우리가 다 허용하고 야, 이거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지하냐 이거죠. 그렇지, 이거 이게 어렵네.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명제가 그러면 어려운데. 정치에서 합리성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정치에서 합리성의 기준이 뭐냐? 무엇이냐? 이거 네. 참으로 어렵다. 이제 시작됩니다. 네. 방송은 시간은 끝나가는데 네. 정치에서 오늘 빨리 합리성의 끝내겠습니다. 기준 예. 이거 어렵네. 정치에서 합리성. 정치할 때 정치성에서. 정치를 해요. 우린 정치란 게 뭐죠? 진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정의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아까 진리조차도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진리도 자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는 걸 본 사람 있나요 세상에? 없죠.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실제로 본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100도씩 끓으려면 H2O가 순수해야 되거든요. 어떤 불순물도 없어야 돼요. 어떤 불순물도 없는 물을 인간은 정지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네. 여기까지는 그냥 순수하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가정하는 검증하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이 정도는 네. 양해하는 거지. 양해하는 서로. 것으로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과학적 진리도 합의 가능성이에요. 과학적 진리도 조차도 합의 기초 들어가오면 그러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다시 말하면 정치에서 합리성의 기준은 소통 가능성인 거예요. 소통 가능성. 소통을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냐가 여기서는 합리성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통 가능성. 한쪽에서만 소통 가능성을 독점해 왔어요. 한쪽에서만 소통 가능성. 조국 씨 사건 관련해서 보면 조국 씨를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쪽만 이 소통의 장을 네.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그 일방적이죠. 언론과 함께 네. 그런 측면이 있었죠. 어떤 그래도 관계 없이. 그런데 네.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의 장에 등장해서 네. 이 소통 가능성이 나도 있다. 나는 내 죄를 법적으로 처벌받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네네. 한 이 잣대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신문에 줘라. 네. 그리고 새로운 소통 가능성을 제기한 거예요.
이건 우리 사회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받아서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나에게 스스로 신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예.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건 가혹했어. 아니 가혹할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적용하면 돼. 그래. 나한테도 적용해야 돼. 음. 아니면 세상에 그럴 수 있나? 어차피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게 진리지.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진리, 정의라고 하는 주장이 어제 오늘날 생겨난 게 아닙니다. 플라톤의 포리테이아 국가론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예요. 정의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대한민국 사회가 뿐만 아니라 이 선거판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정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을 지지하면 돼요. 맞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나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만 한쪽에서는 현대사회의 합리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그래도 공정해야 되지 않냐. 강자에게도 공정하고 약자에게도 공정한 것. 네. 그게 진정한 법치주의 아니냐. 네. 그러면 조국 씨와 조국 씨 가족에게 드려야 되는 모든 기준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돌이켜보자. 네. 그리고 나서 선거를 하자. 네. 이런 알겠습니다. 네. 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근데 금방 왜 구독 왜요? 취소를 한다는 거야? 취소? 네, 구독 취소의 네. 기준을 저한테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란 네. 말이에요. 이러해서 구독 취소로 네. 이어졌다. 네.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수정할 수 저는 있습니다. 진심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요. 네. 지지자도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저 스스로한테 하는 반성이에요. 네. 내가 이 경직학자라면 여기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법철학을 전공했고 예. 정치철학을 전공한 나 스스로가 좋습니다. 네. 정직하게 물어봐야죠. 만약에 이런 말을 했을 때 뭐 누군가는 내가 누구를 지지할 것으로 보일까봐 하지 않는 것, 네.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지. 네. 특정 누군가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맞췄죠? 시간은 뭘 맞춰요? 30분 오버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구독 취소 많이 나오는데요. 구독 취소가 이지선이라고 누가 적? 아, 왜 구독 취소인지는 알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고칠 수가 있는데 말이지요.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김갑수 옹과 함께 연예계 소식이 지금 너무 또 풍성하거든요. 그 얘기 이어갑니다. 박구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